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질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대통령실도 지난주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7월에 감사원에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네, 주의 조치를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IMBC 주식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어서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도 그 위반됐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해서 했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이거는 관련된 논란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네. 유튜브 출연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방송에 나와서 뭐 가짜 좌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네. 재직 중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예. KBS 이사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두 사람에서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사를 마쳤죠. 그래서 저희가 이틀 후에 탄핵을 발의를 해서 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직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네 군데의 그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보수의 여전사라고 추켜 세우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발언은 지금 나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과 예. 그다음에 일부 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위반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유튜브 발언과 인터뷰한 내용, 그다음에 SNS에서 이재명 대표를 예. 공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지난번 전체회의에 나와서 확인해 본 결과 유성경찰서에서도 수사가 되게 1년이 넘게 지금 진행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방송 광고 판매 대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공수처에 고발한 건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한 거 2건에 대해서도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봐주기 한 것을 넘어서 황제 수사다. 대통령보다도 더 지위를 높게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 수사 결과가 방치되는 것은 보기 드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과방위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수사기관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 수사를 촉구하고 결과를 빨리 발표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데도 예. 강간무소식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늦어진 이유가 이진숙 위원장이 3차례에 걸쳐서 경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조율한다는 미명하에 출석을 안 했고요. 예.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게 7월 4일부터인데 3차례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5시간, 두 번째도 뭐 3-4시간, 그리고 마지막도 아마 대략 그런 시간인데 되게 가서도 본인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법카를 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앵무새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수사가 지지부진된 거는 경찰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보수 유튜브 출연 논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출연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좀 밑그림으로라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포장마차 컨셉이라고 해서 그걸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영상을 처음 보셨을 때 과방위원으로서 네. 방통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저를 공격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방통위원으로 있을 때 5월 23일 날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기 전에 하루 전에 연차를 내고 봉하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냐. 김현 의원도 방통위원 할 때 그러지 않았냐라고 되치기를 해서 제가 너무나 어이없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 2008년도 방통위원장이 여러분이 이제 재직하셨는데 저토록 그 이진숙 위원장처럼 안하무인격으로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정치 행위를 한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발언해 놓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하는데 5번에 걸쳐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한 발언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실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도 MBC, 특히 MBC 출신인데 예. MBC가 특정 뭐 노조에 연관이 되어 있다, 노영 방송이다, 내지는 민주당 방송이다라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있었던 얘기도 정치행위를 해놓고 정치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위원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대구시장 출마설 이준숙 위원장에 네. 대해서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본인이 관리하는 유튜브 계정에 대구를 표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경선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재직 시절에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그대로 돼 있어서 혹시 주소가 어디냐 뭐 물어봤더니 사는 주소는 서울이에요. 근데 왜 대구로 되어 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뭐 오류가 있었다라고 변명은 했지만 예.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을 양보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중립을 지켜야 될 위원장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정상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임기가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에 도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조기 종기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예. 상당히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현 의원 모셔놓고 이진숙 위원장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의 날이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라고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방송을 탄압하기 위해서 2인 구조에서 결정하지 말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2인 구조에서 KBS 이사를 선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는 새로운 사람이 뽑혀지지 않으면 기존의 이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확보가 되고 나서 적어도 3인, 4인 구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고 취임한 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방통위원장이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얘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본인이 탄압을 했고 MBC 재직 시절에도 방송사에 있을 때 많은 숱한 방송 탄압과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했던 사람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실제 만약에 직권 면직이 되면요. 또 법원에 뭐 가처분, 뭐 집행정지 신청하면 저희는 직권면직은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비서실의 한 관계자가 의견으로 낸 거라고 보고요. 예. 저희는 방통위 설치법을 개편을 폐지하고 재정법으로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법의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워낙에 많은 보도가 있고 또 거치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기 네,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질문을 네. 드렸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